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전기차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경이고요. 이렇게 VR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걸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집에 있는 지금 PC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 자주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모닝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코코아입니다. 코코아. 네, 모닝코코아 좋죠. 자, 간만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된 거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또 이렇게 VR 세계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그전에도 몇 번 계속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전기차가 사고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이제 폭발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시급하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항상 주장을 해왔고 이제 그와는 반대로 사실 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많은 개선점들이 이렇게 좀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려고는 하긴 했는데 또 워낙에 또 미천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전기차 시장은 이제 나날이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전기차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주식 뭐 올라간 거는 둘째 치더라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전기차 회사들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초소형 전기차, 그다음에 화물 전기차, 전기 버스 등등등 이제 선박부터 이제 나르는 택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부터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된 걸 다 아실 거고 옛날에 있었던 노트 7이라든지 그런 발화 사건들, 노트북에 있었던 델 컴퓨터 발화 사건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보조 배터리부터 해서. 자,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 세상 주변에 점점 많아질수록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게다가 그 양에 따라서 사고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 남고. 예. 거의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게 나온 지 좀 뉴스가 되긴 한 건데요. 이제 그나마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이제 제대로 짚은 것 같아서 그 뉴스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메인 화면에 띄우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순간 이동을 했어요. 자, 좀 빠르죠. 자, 메인 화면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5월 4일 날 나온 거예요. 5월 4일 날. 제목은 뭐냐? 단독 전기차 화재 천도 열폭주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도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되니까. 요거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 열폭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기사 전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동영상 플레이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멀타이가 힘들어요. 카톡도 안 돼. 자, 문제는 화재 사고라는 거죠. 예. 소방청이 계속 실험을 했었어요. 문제는 뭐냐? 잘 안 꺼진다는 거죠. 소화기 갖고 택도 없습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기존의 제식 방법으로는 저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예. 결론이 그거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기차 레이죠? 예, 레이에다가 임의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예, 일부러 불을 피운 거예요. 그쵸? 자, 지식 소화파라고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산소를 차단. 예, 그러면은 저렇게 되면서 산소가 차단되면서 원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재에는 불이 꺼져야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연기가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겠죠. 온도가 계속 올라요. 670도. 예. 10분, 20분이 지났는데 계속 불이 다 안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자,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탔던 거 이제 까매졌죠. 이제 더 탄 거죠. 이제 아름답게 거기서. 예.
완전 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속에서 계속 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리이그니션이 재점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엄청난 양의 물, 얼마나 들어가냐? 거의 몇 톤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효율적인 소화약제가 안 먹는 게 뭐냐? 비싸요. 비싼 걸 어떻게 3톤이나 때려 붓습니까? 그렇죠? 저게 분리막이라는 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분리해 주는 건데 저게 손상을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고 만나면 스파크가 나겠죠? 빠바박 이렇게 하면서 불이 발생을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보통 쓰이는 좀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죠. 좀 열선 같은 식으로 이렇게 감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계속 준 겁니다. 불이 뻥 하고 나죠. 근데 한꺼번에 뻥 하고 났다가 그러다 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탈 때까지 계속 납니다. 그리고 열이 옮겨가면서 분리막이 또 손상되고 또 손상되고. 이게 서멀 런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열폭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도 조그마한 셀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많이 들어있는 ES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불이 한번 나면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발열 반응 자체를 원천적으로 잡는 그런 기술들이나 맞는 소화약제, 이스팅기시먼트,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리스판스들. 연기도 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그냥 들어가면 연기 때문에 질식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SCBA, SCBA라는 게 호흡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그러면 뒤에 산소통 메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되며, 물은 또 어떻게 있어야 되며, 효과적으로 진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마다 또 특성들이 틀리겠죠. 어떤 차는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뒤쪽에 있고 전기차는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어디로 물을 붓고 주수를 하는 것들이 상황에 맞게 다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학습을 통해서 몸에서 체득한 그런 걸로 쌓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거 말고도 리튬 배터리에 관련한 사제가 되게 많이 그런 나왔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정리를 하다가 제가 다른 때문에 바빠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ESS 화재만 지금 20몇 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몇 건이 발생했었고 뭐 제주 우도부터 해갖고 뭐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등등등 뻐뻐뻥 터지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응책은 미봉책입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배터리가 불 안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화학자도 아니고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후에는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방관들, 구조대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차가 점점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전기 스쿠터도 들어가고 전기 자전거도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 누가 뭘 어떻게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건물에 어떻게 불이 났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 소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대응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를 들어드릴 거냐? 자, 저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차량을 하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죠. 테슬라 모델 S 차량인데 불을 붙여놨습니다. 네. 뭐 진짜 불은 아니니까 뜨겁진 않아요. 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불이 지금 어디서 났는지 물론 배터리에서 날 수도 있겠지만 모터레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가까이 가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 상태에서 바로 문을 열어야 게다가 테슬라는 문도 잘 안 열려요. 그렇죠? 예. 그 작년에 그 사망 사고 있었을 때도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여기서 뭐 전기를 먼저 꺼야 되는지 불이 먼저 꺼야 되는지 사람이 먼저 구해야 되는지 등등등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갈 때 어떻게 뭘 장비부터 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뜨거라.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차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소방관 아저씨들이 아시겠습니까? 알기 힘들겠죠. 엔지니어분들도 아니고 정비사분들도 아니신데. 그러면 불이 붙는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뭐 지식 프로에서 덮어놓고 안에서 타든 말든, 예, 그냥 그대로 놓는 것들이 과연 답일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작계라고 그러죠. SOP. 체계가 좀 필요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들,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예. NFPA라는 데는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방관,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들과 이런 차량들이 뭐가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특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꼭 불이 나라는 법은 어쩌습니까? 그냥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런 차량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인가. 승용차뿐만 아니죠. 트럭도 있을 거고, 버스도 있을 거고, 특장차도 있을 거고, 조종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들이 다 틀리겠죠. 똑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 대한 특성과 시스템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NFPA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방청이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소방청 주관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체계적으로는 국지적으로 그냥 기아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쪽 분들 초빙을 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기가 되게 부족할 겁니다. 물론 저도 중앙구조본부부터 해서 전국에 계신 소방관분들을 몇 번 교육을 했지만은 잠깐 피상적으로 하는 교육 가지고는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특강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고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하려면은 정말로 체계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고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훨씬 더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우리는 언제쯤 오케이가 될까요? 자, 이상으로 뭐 간단하지만은 짧게 오늘의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 자, 그래서 주말은 어버이날에 계속 나오네요.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예.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화재, 사고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